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시험이 중간고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텀이 잠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용도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특정한 학원이나 특정한 선생님을 비판하거나 까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예, 그 내용 위주로 좀 더 비판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죠. 요즘 최대의 화두, 의대. 자, 이 의대가 최대의 화두인데요. 자, 과연 이 의대를 보내는 학원이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정해봤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대를 보내는 학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근데 요즘에 보면요.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쵸? 뭐 의대반, 의치대반, 의치한반 막 그래서 그것도 고등학교 학원이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뭐 아니면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한 아이들이나 유치원 뭐 그런 데에서도 이제 막 의치한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실제 의대를 보내주는 학원이 존재하는가? 또 실제로 의대를 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자,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 학원 실제 수강생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의사이시거나 어머니가 의사이시거나 부부가 다 의사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의대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의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대를 가셨을 때 또는 의사가 되셨을 때 나는 의대를 가야지라고 특별히 공부한 의대 공부법이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의대는 공부 잘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공공학번인데 저희 때는 물론 IMF 터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희 때까지만 해도 막 의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전자전기공학과 그런 데 갔지. 뭐 지방 의대까지 돌고 서울대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요즘에는 너무 의대가 이제 광풍이고 하니까 그런데 자, 의대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냥 전과목 다 공부를 잘하면 이제 성적에 맞춰서 의대 가고 싶은 학생은 의대 가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되는지, 선택 과목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뭐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을 준비를 하는 게 뭐 표준 점수에서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의대 가는 방법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설명회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그래도 뭐 인정해요. 예. 초등학교 영유아, 중학교 저학년 그러면서 뭐 의치대반, 의대 보내는 방법, 우리 아이 의사 만들기 등등 제가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는 뭐까지 해야 되고 뭐 오만 소리를 다 해요. 선행? 예, 선행 좋죠. 중요해요. 자,
중간고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어머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행 완벽하게 해서 1등급 받았나요? 그랬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미적분, 기하, 심화까지 다 하고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설렁설렁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선행 안 한 애가 전교 1등하고 1등급 받기도 하고, 어? 물론 선행하고 간 아이가 1등급 받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고 가서 열심히 하는, 사춘기 없이 방황 없이 그냥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한 애가 1등급 받고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학원비 내주는 것밖에는. 너무 막 물론 학원도 사업이죠. 그쵸? 학원도 사업입니다. 저도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돈을 벌려고 학원을 해요. 학원 강사도 돈을 벌려고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어, 잘 만들어진 비주얼이 좋은 선생님, 사람들의 입담을 가지고 홀리는 상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라이브 방송 찍고 유튜브 찍고 설명하면 부모님들 혹합니다. 잘 모르는 어머니들 공부 많이 했어도 자식이라면 저도 이제 딸아이가 있어서 정말 자식이라면 엄청 끔찍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분들 끔찍하죠. 그쵸? 그런 분들 굉장히 혹해요. 그런 분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죄입니다, 그거는. 사실. 실제로 의대를 가는 특별한 방법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특별한 방법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답도 열심히 하고 반복도 열심히 하고 예습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은 요즘에 아이들이 줄고 학원이 잘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로 수업을 내려가냐 하면은 초등학교, 영유아 그런 쪽 시장을 굉장히 개척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돈은 되고 부담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나요? 시험 안 봐요. 결과물을 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엄마들한테는 잘한다고 잘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칭찬해주고 돈은 돈대로 뽑아먹고 그리고 끝이에요. 책임지지 않아요. 절대로. 고등학교 학원이요? 시험 한 번 보고 내신 등급 1등급만 떨어져도 바로 그만둡니다. 예. 힘은 힘대로 들고 풀어줘야 될 문제는 엄청 어려운데 예, 점수 안 나면 바로 그만둬요. 실력 없으면 바로 도태되죠. 그쵸? 예, 공부하기 싫으니까 수업 준비하기 싫으니까 아래로 점점 내려가고 돈은 벌고 싶고 그쵸?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냉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이것도 자, 의대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하나요? 자, 학원마다 의치 한 반이 있어요. 수학 학원에도 의치 한 반, 국어 학원에도 의치 한 반, 영어 학원에도 의치 한 반. 그러면 영어 학원에서 의치 한 반에 들어가면 의치 한을 보내주나요? 수학 학원에서 의치 한 반을 들어가면 의치 한을 보내주고요. 국어 학원에서 의치 한 반에 들어가면 의치 한을 보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대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죠? 다 잘해야 돼요. 기가까지. 그래야 서울대 갈 수 있고 의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국어?
당연히 잘해야죠. 수학? 이과니까 당연히 잘해야 돼요. 탐구? 당연히 잘해야죠. 영어? 기본입니다. 내신? 어느 것 하나 삐끗하면 안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예. 뭐 하나만 잘해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 잘 봐야 되죠. 왜? 수시로 가려고 해도 최저가 있고 정시로 가려면 당연히 잘 봐야 되고요. 그쵸?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학은 완전히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라고 늘 물어보는데 선행돼 있으면 좋죠. 중학교 때 공부 잘해서 선행 잘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수월하죠. 다른 과목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선행 안 돼 있어도 1등급 받을 수 있고 선행 안 돼 있어도 수능에서 수학 만점 받을 수 있어요. 96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수학 선생이지만 수학은 완성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완성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능력이 좋은 아이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영어를 많이 해놓으면 영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공부가 조금 수월합니다. 하지만 수학, 미적분, 기하, 심화까지 해왔다고 고등학교 때 설렁설렁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선행 안 한 애도, 선행 한 애도 피 터지게 풀어야 돼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선행을 했다고 해서 큰 어드밴티지가 있고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봤을 때 영어가 완성되어 있는 아이는 조금 나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말로 과학고나 영재학교 떨어진 아이를 과떨이 영떨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고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다가 일반고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국어나 영어의 결손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좋은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영어나 국어는 정말 안 한 만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했다고 수학이 완벽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수학 학원에서는 수학만 다 하면 된다.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만 다 하면 된다. 국어 학원에서는 국어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조금 다시 지우고 이거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 성적. 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수업을 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중학교 성적은 특목고 갈 거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특목고 갈 거 아니면 뭐 중학교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저는요, 고등학생을 주로 가르쳐요. 물론 저희 학원에 중학생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중학생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요. 내신 잘 받아야 된다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오면 시험 보고 오면은 뭐 꼭 뭐 성적 좋은 아이들만 받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면 수학 성적뿐만이 아니라 영어는, 국어는, 과학은, 사회는, 역사는, 기가는 잘 봤는지 물어봅니다. 지필에서 전체 몇 개 틀렸는지,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수행도 단순히 A를 맞는 게 아니라 A를 맞더라도 100점으로 A를 받는지 90점으로 A를 받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왜냐? 중학교 성적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 중학교 때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해서 90점, 100점 받을 수 있는 아이, 받아본 아이, 100점 받아본 아이는 그 준비했었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받았었던 점수를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 그렇게 치열하게 내신 대비를 해보지 않은 아이, 뭐 A를 받아도 90점 겨우 넘거나 아니면은 뭐 88점, 89점으로 늘 A 턱걸이를 못했던 아이, 그런 아이 고등학교 가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선행 많이 하고 아이가 영특하면 갑자기 뿅 하고 딱 튀어가지고 정시에서 잘 봐서 수능 잘 봐서 대학을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일 기회가 많은 수시 6장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내신 잘 못 받는 아이가 수능 잘 볼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다 책임지지 않으니까. 대학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등학생 안 가르칠 거니까, 어차피 중학생 안 가르칠 거니까, 시험 잘 보든 못 보든, 가서 멍충이가 되던, 뭐 이상한 애가 되던,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니까. 너무 화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확실히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얼굴, 예쁜 목소리, 화려한 몸짓과 발짓, 손짓,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속으면 안 돼요. 잘생긴 남자 여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설명회 하고, 한물간 선생들, 한물간 컨설턴트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돈 벌어먹는 거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봐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물론 뭐 제가 화낼 건 아니죠. 저는 저희 학원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워요.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희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예.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 지혜로워야 되냐? 학원 선택이 어렵죠. 그쵸?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 많이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제 첫 중간고사,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중간고사, 또 중학교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돼서 반등할까 했는데 반등도 못하고 수능은 가까웠고, 그럼 이제 생각하고 얘기하겠죠. 아, 대형 학원을 가지 않아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작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싶어서 작은 학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했고 대치동에도 오래 있었지만, 이 오픈 수업이라는 거, 칠판 수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도 준비와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스킬의 수업은 아니에요. 물론 학원 강사 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준비와 연습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책과 진행하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는, 뭐 그분이 어떤 뭐 대형 학원에 이제 높은 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과목을 다 수업하지 않아요. 그쵸? 뭐 중학교 거 했다, 고등학교 했다가 뭐 수상했다가 기하했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과정과 정해진 교재가 있는 수업을 오픈 수업으로 했을 때, 그 정도도 준비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솔루션도 다 이미 나와 있고, 자기가 한번 풀어보면 어, 뭐 말의 속도,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만 다르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수업은 웬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학원의 영업력과 학원의 투자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학원을 크게 세워서 얼마만큼 많은 홍보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수업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반에 들어가야 이제 잘하고 그 반에 들어가야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이치대를 갈 수 있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는 거지. 그 반에 들어가서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애초 당시 못하는 아이, 선행이 안 돼 있는 아이 뽑지를 않잖아요. 그쵸?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이 점수가 떨어져서 그만두는 아이들은 있지, 못하는 아이가 가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 조금 더 옥석을 가려내려고 하면 어떤 걸 해보면 되냐? 그분들 이제 가서 뭐 자습실 운영도 하고 스터디 카페도 운영도 하잖아요. 가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 그런 것들 질문해 줘 보세요. 그럼 이제 만약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풀이 같은 것들을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그 문제집 풀이대로 이제 풀면 또 한번 요구해 보세요. 아, 이 풀이 조금 복잡한데 다른 법으로 푸는 방법 없나요?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 방법은 맞나 안 맞나 봐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뭐 아니면 숨어 있는 수능 모의고사 30번 문제들을 갖다 계속해서 됐을 때 정말 오픈 수업 진행하는 것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분,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아이한테, 나의 아이한테 잘 맞는 성적을 잘 오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지,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잘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학원 물론 크지는 않지만 저는 학원에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오픈한 가장 큰 이유가 공부가 조금 이제 노력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공부가 조금 어려운 성적이 조금 낮은 아이가 저희 학원에 중학교 때 이제 입학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아이를 제가 막 시간과 노력을 막 열심히 들여서 막 잘 가르쳐서 처음에 4등급 받던 아이가 3등급 올라가고 3등급 받던 아이가 2등급 올라가고 2등급 받았다가 뭐 이제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그랬다가 또 1등급도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좋은 대학을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저의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오픈을 했고, 이제 이렇게 소형 학원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원장님, 여기 학원은 크지는 않은데, 왜 못하는, 보통 작은 학원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 비중이 많냐? 왜 못하는 아이들은 잘 없냐? 많지 않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도 그게 참 의아한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아, 얘는 너무 잘해요. 그럼 제가 안 가르쳐도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1등급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은 다른 데 안 가요. 여기 다니면서 성적이 원래 안 다녀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니면서 잘 나오고 그러니까 뭐 와서 4시간 수업하면 질문 많이 하면 하루에 3, 4개 해요.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시험지 제가 만들어주면 시험지 풀면서 담아주면서 시험지 좋다고 막 그러고 막 뭐 질문도 없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 막 그러고 막 1등급 받고 그러면서 아 원장님 잘해서 저 막 1등급 받았다. 그리고 어쩌다가
2등급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이 잘하는 애를 제가 등급을 1등급을 유지를 못 해줘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님이랑 아이가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제가 더 노력을 못해서 1등급을 못 받았다고 너무 죄송하다. 그럼 더 열심히 다녀요. 더 열심히. 더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시 1등급 받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가면 원장님 때문에 잘 갔다 그러고 이제 그러죠. 그럼 제가 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잘 가르쳐서 갔냐? 너 원래 잘했으니까 갔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저의 꿈, 정말 이제 못하는 아이들, 막 중학교 때 70점, 60점 받던 그런 아이들 받아서 막 4등급부터 시작해서 3등급 만들고 2등급 만들고 1등급 만들고 그 꿈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 많지 않아요. 저희 학원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왜 많지 않는지 아세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학원을 그만둬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뭐냐 하면 얘 실력이 없으니까 얘 막 어려운 거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가가지고 라이트 셈 풀고 셈도 비단계 중문제도 잘 못 푸는 애예요. 그럼 교과서 완벽하게 풀고 학교 프린트 완벽하게 풀면서 계속 내용 리뷰하고 학습하고 그래야 되는 애인데 이제 여기 사니까 강남 살고 대치동 살고 반포 사니까 이제 학원을 많이 다녔고 들리는 말은 많으니까 심한 문제 풀어야 되지 않아요? 막 어려운 거 풀어야 되지 않아요? 막 그러고 계속 끼욱끼욱 거리는 거예요. 다른 학원도 끼욱끼욱 거리고 다른 데도 끼욱끼욱 거리고 아니다. 너는 일단 4등급부터 맞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교과서 열심히 풀자. 기본 열심히 하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점수 당연히 안 나오죠. 교과서도 제대로 못 푸는데 쌤 B단계도 제대로 못 푸는데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쉬운 문제도 틀려놓고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고 학원 그만둡니다, 바로. 100%예요. 학원 그만두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 가서 막 심화 문제 풀고 뭐 어려운 문제 풀고 못 풀죠. 당연히 못 풀어요. 그리고 망가져서 고3 때 다시 와요. 그럼 제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칭찬해주고 그럼 뭐 후회하죠. 그때 기본부터 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학생들 계속 받으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선생님 왜 저는 심한 문제 안 풀어요?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어떤지 알아요? 앞에 얘기했던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걔네들 쌤 푸는 거 쉽죠? C단계도 아주 간단하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해요. 야, 내신은 실수 없이 푸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쌤은 적어도 3번, 4번 반복해야 돼. 그럼 정말 3번, 4번 풀어요. 그리고 와서 또 물어봐요. 원장님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적 낮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정말 제가 비하하거나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모님한테 처음 들어올 때 늘 말씀을 드려요. 금방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도 저는 받기는 하는데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래 잘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 들어올 땐 그러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합니다. 이런 쌤만 풀어도 될까요? 심한 문제 풀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본 개념과 기본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한 문제를 풀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자, 오늘은 이제 아직 중간고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있어서 뭐 부모님들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한번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유튜브, 인스타 그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와,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너무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죄송하고요. 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